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유한양행이란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급락을 했던 종목이죠. 이뮨온시아인데요. 이뮨온시아를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시장 오늘도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쵸? 예, 그래서 시장 브리핑을 좀 할 텐데,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어때요? 숨이 가쁠 정도예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거대한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몰리면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영리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반도체 다음은 로봇입니다. 로봇. 더 정확히 말하면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이에요. 이 피지컬 AI와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장 자동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죠. 바로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관련주를 사야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 현대차 파업 이슈, 이런 것들에서 자동차 로봇 이슈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이죠. 이뮨온시아. 이뮨온시아는 과연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유한양행과 미국의 소렌토 테라피틱스가 합작하여 설립한 면역 항암제 전문 벤처 기업이죠. 기존의 1세대 화학 항암제나 2세대 표적 항암제와 달리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3세대 면역관문 억체제 항체 신약 개발이 핵심 정체성입니다. 주력 파이프라인으로는 희귀 혈액암인 NKT세포 치료제인 IMC001입니다. 그리고 간암 등 고용암을 타깃으로 하는 IMC002 등이 있어요. 신약이 임상을 진행하고 기술 수출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수령하는 전형적인 하이리턴 바이오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어요. 결국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이라는 든든한 모기업의 재무적 전략적 지원 아래 국산 3세대 면역항암제 상용화와 글로벌 기술 수출을 통해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신약 바이오 기업이죠.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를 보면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죠.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에 따른 지분 우려 및 물성 차이로 인한 Y바이오로직스의 이중항체 공동 연구 종료 뉴스가 겹치면서 단기 조정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락세를 멈추고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재료들이 시장의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이슈는 뭐다? 818억의 유상증자가 완벽히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당장 쓸 연구개발 자금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증 이후 최대 주주인 유한양이 직접 이뮨온시아의 자금 계획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한양행이 재무 밀착 점검을 시작하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유한양행이 제2의 렉나자 신화를 만들기 위해 이뮨온시아를 직접 챙기며 중장기 기술 이전 성과를 독려하고 재무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핵심 파이프라인은 IMC001의 임상 이상 결과 보고서의 객관적 반응률 79%, 완전 관해율 58%라는 압도적인 데이터가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받고요. 반면 리스크도 존재해요. 리스크는 뭐냐면 Y바이오로직스의 공동 연구 종류에서 모두 신약 개발 과정에서 변수와 기술 성과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추가 자금 조달 카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즉 이번 흐름은 단기적인 연구 종료 악재와 유증 물량을 소화하고요. 모기업의 재무 점검과 핵심 임상 성과라는 본질로 회귀하는 중장기 턴 어라운드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뮨온시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강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임상 유효성이에요. 임상 이상을 완료한 IMC001은 여러분들 글로벌 경쟁량물 대비 58%라는 압도적인 관해율을 기록했습니다. 작용 기전과 함께 구조의 차별성 덕분에 효능이 뛰어나다는 평이고요. 두 번째, 식약처의 희귀의약품 신속 승인 추진입니다. 조건 허브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확정될 경우 임상 3상 면제 조건은 이상 결과만 가지고 신속 검사를 통한 빠른 국내 상업 합의 론칭이 가능하고, 셋째, 틈새 시장이에요. 간세포암 환자를 타깃으로 한 IMC002 역시 병용 임상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높은 반응력을 확인하며 적은 부작용과 높은 시장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회사가 공언한 대로 2027년 전으로 글로벌 대형 수출 계약 도장이 실제로 찍히는지요. 그러면서 실질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모멘텀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면 그쵸, 유중 물량까지 상장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넌 어디가 저점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된 신저가의 흐름이야.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유중 물량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잡아야 될 자리는 이 자리죠. 이렇게 최근에 하락을 했던 이거를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잡으셔요. 지금은 여기 고점, 저점, 절반을 보세요. 그래서 4,500원 정도죠. 4,500원 정도 안착했을 때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이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내가 저평가됐다고 살 필요가 없고 확인하고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이민온시아는 단순히 유중 악재나 연교 종료 뉴스를 손절하고 끝낼 가벼운 종목이 아니에요. 모기업 유한양의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진입하신 평단가가 어디인지, 현재 구간에서 물타기나 비중 확대를 해야 하는지, 혹은 신규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에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유한양의 구체적인 이민온시아 자금 집행 로드맵, 임상, 이상, 승인, 최종 예정일, 그리고 주가 하방을 방어할 핵심 가격 대응 지지선을 상세한 대응 노트로 구축해 두었어요. 예, 여기에 아래 번호로 이뮨 아니면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시장에 돌지 않은 세부 리스크 체크 포인트와 대응 기준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반도체 다음 로봇 배터리 관련주를 사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